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관련된 이런 언론 보도 자료가 올라왔었는데요. 제이오 인수에 대해서 선택지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이 쉬워 보이지 않으니 인수 금융을 통해서라도 자금 조달을 해서 제2호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나올 공시들 제가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 확인해 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정관을 봐야 됩니다. 이 정관에서 매자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에서 자금 조달의 자금 사용 목적 이 부분이 2,500억 원은 시설 자금으로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3천억 원은 제2호 인수 자금을 위해서 사용될 거다라는 이런 자금 사용의 계획 그리고 또 목적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2,500억 원만 만약에 시설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금액 규모도 이렇게 시총 대비해 가지고 5,500억 낮은 숫자 아닙니다.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금액을 조달하다 보면은 주주가치 희석 효과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앞다투어서 이런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식의 가치 희석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멀티플 낮추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 조정시키고 이러면서 또 주가 빠지고 그런데 아직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 이전 시점의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호 인수를 이제 굽히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저희는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매매 일정에 따른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수페타시스 정관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 그 다음에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한도,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관에 쓰여진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중 투표제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이슈가 됐던 내용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바꿀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이 정관을 변경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1억 주로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 사채 발행입니다. 아까 그 인수금융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2호 인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유상증자가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편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액주주 연대들이나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커진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들도 유상증자할 때 예전보다는 상당히 더 조심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다른 대안을 아마 강구는 하고는 있을 텐데 제가 자꾸 예전 영상 말씀드리는데요. 언급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상 좀 로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채널 입장하시면은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이수페타시스 재생 목록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유증 강행 사측의 당근과 채찍 전략 여기에 좀 종합적으로 제가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관을 확인할 텐데요. 인수금융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쓰는 방식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이 정관에서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 발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봐야 되고요.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채권이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들은 기관 자금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할 때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도 이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액면 총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약간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채권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 사채입니다. 그래서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총 합쳐가지고 2,5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도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발행한다면요. 그리고 이 기관 자금들의 목적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는데 인수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확장성이 매출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고다층 PCB 멀티레이어 보드죠.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향으로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고 여기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제이오와의 어떤 시너지가 만약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다시 말해서 한 중기적인 입장에서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같은 경우는요. 짧으면 1년 그리고 길면은 한 2년 정도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1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돈을 납입하고 나서부터 1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기 위해서 투자를 대체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기관 자금들 받았고요. 운용사 자금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글로벌 진출, 글로벌 공장 짓는데 북미 시장 진출하고 글로벌 진출하는데 사모펀드 회사들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합니다. 공매도들도 이때 엄청 털려 나가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스카이레이크, IMM부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손에 꼽는 엄청나게 공룡급, 매머드급의 이 사모펀드들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투자 자체의 목적은 이 에코프로 BM의 주가 차익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할 땐 첫 번째로는 기대감이다. 기대감이고 이렇게 주식 관련된 사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실질적으로 전환권이 행사가 되고 신주인수권부 그 행사가 됐을 때는요. 이때도 신주가 늘어나요. 신주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신주에 따라서 주식의 이 가치 희석 이런 부분들은 유상증자랑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라고 하면은 회사 측 입장에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 군데서 쪼개져서 들어와서 이렇게 기관 자금들이 정말로 이 경영권 위협을 안 하고 이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 가지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전환 청구를 통해서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주가 더 상장이 되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럴 때 안건 통과할 때 경영에 대한 이 장악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좀 한 발 뒤로 물러날게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신규 시설. 저도 이 신규 시설 투자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가 유상증자로 빠졌을 때도요. 이거 금방 이게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규 시설 투자 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AI 시대에 맞추어서
이 하드웨어적인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에 인쇄 회로기판이 서버도 들어가고요. 네트워크 쪽으로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들어가면서 신규 시설을 더 늘리게 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매출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서 초기에 뭐 매몰 비용들, 초기 가동 비용들, 수율 잡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재무제표보다 그리고 실적의 현실적인 부분보다 더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것은 바로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시설을 투자하는 데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이 한 발 물러서서 봐줄 수 있는 대목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자금 사용의 목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자닌 형식의 어떤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정관상의 한도를 보면서 지금 2,500억 정도 가능하긴데 이거 2,500억 다 쓰고 나면 다 발행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회사가 정말 긴급할 때 또 쓸 수 있는 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한도가 아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2,500억 원을 한도 꽉 채워서 발행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저희가 여기에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제2호 인수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해제 거의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소액주주연대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확정 졌잖아요. 계약에 대한 해제가 이렇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주주에 대한 설득의 자리가 됐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려놓고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좀 다시 시작할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 증권신고서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이제 앞으로 제출하게 될 텐데 이거 제출하게 되면은요. 내용은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철회를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섰던 부분이 가장 첫 번째였었던 거고 두 번째 한다 하더라도 제2호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빼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금감원에서 이 두 번의 반려가 있었잖아요.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본다라고 하면은 너네 그 제2호 인수 외에 하지 마 이런 영역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그 역할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 명분이 뭐였었냐? 너네들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리 가졌어? 그거를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소액주주연대와의 미팅 가졌다라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강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언제쯤 나올까라고 보면은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첫 번째 정정신고서 내고 그 기한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이 권리락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제 생각에는 한 1월 16일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정정신고서에는 이제 소액주주연대와의 어떤 설득의 자리나 그리고 또 소통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가졌기 때문에 명분이 돼서 정정신고서를 이렇게 제출했다. 그리고 제2호 인수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 명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또 보충해서 좀 첨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정정신고서 공시를 냈을 때는 이제 공시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벤자민과 주식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언급을 드렸었냐면 유상증자 관련해서 제2호 인수대금을 인수금융을 통한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
제2호 인수계약 해제는 어려워 보인다는 뜻이고 유증 대신 다른 자본 조달의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예전에 언급드린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글을 1월 13일 날 올렸어요. 그리고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1월 6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요.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제2호 인수계약 해제, 유증 철회 등 모든 투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언론보다는 공시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 이외에 언론 보도에서 먼저 내게 되면은 공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언급드리면서 인수계약 해제 조건 중 1번은 상호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1월 6일 날 유증에 대한 MLB 생산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목적으로만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으나 저희가 수익 구간인 점과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일 의견 드린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30%대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나오는 공시에 따라서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1월 6일 날 저희 멤버십 채널에서 이수페타시스 유증 이슈로 11월 12일 최초 매수 의견 드리고 14일, 18일, 12월 2일 총 3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3일에는 15% 정도 부분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30%대의 수익 구간 종목으로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기준 물량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측에서 그냥 유증 철회한다라고 하면 공시 내면 그만이에요. 소액주주연대 만날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연대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유증 철회 논의 가능성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매도의 이유가 조금 됐었던 거죠. 굳이 인수 철회하거나 계약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공시예요. 공시가 나오고 만나더라도 소액주주연대 만나겠죠. 만나가지고 어떤 면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공시상으로는 이 모든 상장사들은 공시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소액주주연대에게 면담을 통한 설득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나기 이전에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약간 해당이 되고 금감원은 제2호 인수에 대한 금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1월 6일 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시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를 과거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21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이 공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이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 규모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개별 기업들을 사고 파는 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요새 같아서는 이 ETF 자금들이 대량으로 매도 주문이 나오게 되면은요.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뭐가 좋아 가지고 이 개별 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하는 게 우리나라 지수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펀드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수익 추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수 대비 벤치마크 대비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냈느냐. 그리고 지수 대비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덜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다. 언더퍼폼했다. 이런 것들로 펀드 매니저들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시총 비중도 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 자금의 매수 매도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매매 일정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발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유증으로는 신규 시설 투자까지만 하고
나중에 뭐 사모펀드한테 받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딱 발행하는데 뭐 예전에 에코프로비엠처럼 IMM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카이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주가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의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또 어떤 대단한 곳이 하게 된다. 굉장히 힘 있는 곳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곳이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이 돈을 제2호 인수하는데 자금으로 쓰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곳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시각이 또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십 채널에서는요. 11월 12일부터 매수 의견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 리포트를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주말에 올려 드렸어요, 주말에. 그래서 31% 증가하는 유증 물량 할인 매수가 될 것인가?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말에 썼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가 하락할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3에서 5영업일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인 매수가 되는 주가에 대한 주요 변동 일정에 우리는 대응해 보자라고 해서 최초 매수 언급을 11월 12일 날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공시상에서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매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이수페타시스만 매수 언급 드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도 언급 드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의 성과예요. 성과이고 아까도 보셨죠? 이스페타시스는 24년도 11월 12일 날 최초 매수 언급 드리고요. 3회에 걸쳐서 추가 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일 아까도 보셨다시피 1월 6일 날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 평단 입력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350원에 매도를 하고 30.35%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몇 분들께서는 유상증자 공시 나오기 이전부터 그리고 저희가 매수 언급 드리기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도 참여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이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었냐면 가지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이 단가는 중요하지 않다. 저점부터 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라왔느냐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매도할 때는 그 비중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단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30%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100주 중에 30주는 매도해 놔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자라는 언급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1월 6일 날 언급 드리고 그 다음 영업일에 주가 빠졌죠.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변경 없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다시 나왔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단가 높다고 그냥 계속 들고 있고 내 원금까지 안 온다. 내 평단가까지 안 온다라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단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의 수익을요. 이걸 다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단부터의 어떤 올라갔던 부분만큼 그 비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올라갔던 상승분만큼의 비중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되는 부분에 예상이 있으니까 이때 다시 이 팔았던 부분만큼의 주식수를 다시 사들이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다시 매매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적극적인 매매 전략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보시면은요, 지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총 몇 개 종목이 매도가 나갔냐면은 26개 종목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ENSL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높았던 종목들,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홀딩하고 있는데도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 중에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매수 언급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언급 드리면서 굉장히 단기간 내 70.64%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모든 종목이 플러스는 아니죠. 저희도 손절할 때는 손절합니다. 다만 이 높은 확률로 저희가 찍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 결과값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날짜 있죠? 매수 의견일. 아까도 이스페타시스 11월 12일 그리고 매도 의견일 1월 6일
이 했던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중간중간 얘기했던 거 이유와 근거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해당 날짜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내용을 검색해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 당연히 여기서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저희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홀딩하고 있으면서 높은 확률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매수 추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멤버십 채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멤버십 채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느냐? 우선은 이 멤버십 채널입니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유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그렇게 비싼 금액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비싸다 싸다의 기준 자체가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한 효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자금 자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자체를 그렇게 크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뭐 100만 원이냐 이런 금액,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요. 5만 원이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종목마다 다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 보는 종목이면 내가 직접 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5만 원짜리다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싸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결과값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레퍼런스로 저희가 계속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월 이용료는 1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는 25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로 가능한데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지원하면서 투명한 거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비용 대비해서 뽑아 먹을 수 있고 더 플러스 알파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멤버십 채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익 추구가 목적이고 저희는 종목 발굴해 가지고 주식에 대한 추천, 종목에 대한 추천과 매수 그리고 실질적인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리포트 형식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있어야 되겠죠.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다 못 보여드려가지고 저만큼만 보여드린 거고 레퍼런스를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010-7549-6912번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문자로든 아니면 통화로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혹시라도 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막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검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신고를 통해서 많이 삭제를 시키기는 했는데 특히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으로 사칭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 개인 채널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지 않는 텔레그램인데 벤자민의 공식 포착, 벤자민의 급등 포착으로 해서 이런 채널은 유튜브 채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저를 사칭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채널들은 검색을 통해서 가능하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가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오픈 채팅, 텔레그램 검색 등을 통해서 절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그리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상담사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투자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그리고 또 주식하는 사람들과 정보 공유 그리고 교류 소통 잘 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